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어제 오후에 동해에서 장거리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습훈련인데 한국 공군이 아닌 일본 자위대가 미군 폭격기 호위를 맡았습니다. 미 공군 B-1B 초음속 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며 장거리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통합망료간부가 28일 밝혔습니다. 27일 오후에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괌에 배치된 미 공군 제9 폭격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 2대를 중심으로 미군과 일본의 전투기와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이 대규모로 동원되었습니다. 미국은 B-1B 폭격기 2대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4대, KC-135 공중급유기 4대, 일본 항공자위대는 F-15J 전투기 8대와 F-2A 전투기 8대 등 총 16대의 전투기 전력을 동원해서 총 26대 이상의 항공기가 대규모 편대군을 구성해 동해상을 비행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간부 측은 이번 훈련이 유사시 미일 공동 대응 능력과 항공자위대의 전술 기량 향상을 위한 편대 항법 훈련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은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는 장거리 공습 훈련을 월 2,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군은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한 공중급유기를 군산, 포항 앞바다까지 진출시켜 공중급유 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를 겨냥한 장거리 비행 훈련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괌에 폭격기, B-1B 폭격기 배치를 하고 거의 매일 지금 운행을 하는데 정말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2대를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가로질러서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들어와서 대한해협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본 열도를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이제 괌으로 돌아간 그런 항로였고, 그 동해를 비행할 때의 이 코스는 이 동해 쪽의 북한 연안, 그러니까 심포, SLBM 기지라든지 이런 곳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비행 코스라고 봐야 됩니다. 이 B-1B 폭격기에는 사정거리 970km 되는 제즘 ER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일본은 F-15J 그리고 F-2 이런 전투기들이 이제 계속 릴레이식으로 엄호를 하면서 갔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전자전기가 4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일본의 그 전투기들이 전부 엄호 임무를 맡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전투기 중에서도 일부는 폭격 임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일본도 그 공대지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폭격 임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2대의 B-1B가 왔는데 4대의 전자전기가 들어간다? 이건 상황이 안 맞죠. 2대의 B-1B가 왔으면 2대의 전자전기가 왔으면 따로따로 어떻게 폭격 코스에 제밍을 해준다, 이거는 맞는데, 그래서 4대의 전자전 공격기가 왔다라는 것은 각각 4개의 코스에 뭔가 폭격을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정말 대규모 편대군 공격 훈련을 우리 한국 공군은 전혀 배제된 상황에서 일본 항공자위대하고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말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뭔가 주도적인 또는 아주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상당 부분의 군사력 투사를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분, 또 명분을 좀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면 이른바 말빨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라고 하는 말빨이 설 수 있겠냐 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 생길 가능성 아주 높다라는 예상 그 누구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특히 군사력 부분에서의 협력은 북한을 우리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또는 우리 영토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어쩌면 이렇게 해서 일본이 이 북한 지역에 혹시 숟가락을 놔버릴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요즘 뭐 친일파 그러면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득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거야말로 친일파 아닙니까? 나중에 친일파 얘기가 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북한이 극심한 재정난 타결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오는 4월부터 공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채 발행 사업을 김여정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 제2의 박남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공채 발행 사업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28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여정이 공채 발행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현황을 직접 살피며 종합평가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오빠인 김정은에게도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여정은 이 업무를 맡아 진두지휘하면서 내각의 각 기관과 기업소, 시장을 은밀하게 시찰하며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 소식통은 김여정이 총책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책임자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대치를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공채 발행 효과입니다. 북한은 극심한 재정난 타결을 위해 이른바 돈주들의 현금을 강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 카드가 돈주와 관료들의 불만만 고조시킬 뿐 실질적으로 외화를 끌어모으는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목표치의 8% 정도밖에 외화를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과거 박남기 계획재정부장의 사례처럼 공채 발행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 김여정이 지금 공채 발행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채 발행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건가 하면은 김정은이 여러 가지 지금 그 토목공사 지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평양 시내에도 대규모 이 의료시설 그리고 지금 이 양강도 지역에 대규모 위락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철도 개선 사업 이런 걸 해놨는데 문제는 그런 거 하려면은 자재값이 있어야 되죠. 북한은 모든 것이 국가 계획 경제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국가의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민자유치 사업 이런 거 없죠. 그러면은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병원을 지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의료기기 이런 거 북한이 다 생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촬영기, CT 촬영기 이런 거 전부 다 어디서 사와야 되죠. 이런 돈들 그러면 외화가 필요하죠. 또 국내에서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없으니까 북한이 이제 공채를 발행해서 60%는 국내 공채, 40%는 외화 공채인데 국내 공채는 이렇게 이제 그 기업소들 간에 주고받는 이 돈을 이제 공채로서 그냥 해결해라. 그러면 마지막에 그 공채 받는 데는 완전 폭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재 파는 이런 그 중간 상인들 이런 데는 완전히 폭탄 맞는 것이죠. 언제 현금화 될지도 모르는 공채 받고 자기네들 자재 다 줘버리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큰일 나는 데가 외화입니다. 외화는 각 지역 노동당별로 할당량을 주어가지고 그 지역의 돈주들에게 이제 공채를 강제로 사게끔 만드는데 그거 지역의 돈주들이 사는 그 공채 가격은 외화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러든지 위안하든지. 자, 그러면은 북한 가격이 지금 여기에 10,000원이 적혀 있다고 치면 그것을 5년 후에 여기에 적혀 있는 10,000원 그리고 그들이 보장하는 이자 이런 것들 다 해도 그 오늘 이 순간에 내준 그 위안화 또는 달러화의 가치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주기 싫죠. 그냥 돈 뺏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10만 원 저건 돈 주고 그냥 $100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종이에다가 10만 원 적어놓고 나중에 이게 돈이 될지도 안 될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못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벌써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그 목표 외화 발행액의 8%밖에 지금 발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92%가 지금 안 팔린 거예요. 그런데 이 총책을 김여정이 맡고 있다 이거예요. 김여정이. 문제는 지난 2009년, 2010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나서 김정은이 처음으로 자기가
전면 물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제 뒤에서 조정을 했지만 시행을 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롱속에 두었던 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똥값 떼버린 거죠. 그때 이 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폭발을 한 겁니다. 아니 가지고 있던 돈을 갑자기 휴지 조각 만들어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지천말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을 김정은 그때는 이제 이 장막 속에 있었던 김정은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김정일이 안을 수 없으니까 처형을 한 겁니다. 책임을 지어가지고 바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박남기라는 사람을 이 화폐개혁 실패를 책임지어서 처형시켜버렸어요. 자, 지금 김여정이 지금 이 공채 발행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고 있는 이 공채 발행 사업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박남기처럼 처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김여정이 맡았다고 그러면은 김여정 백두혈통 아닙니까? 백두혈통이 뭡니까? 신의 자손들 아닙니까? 신이죠, 신. 신인데 신은 무오류 아닙니까? 신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이 맡았는데도 뭐야 이거 잘 안 되네. 쟤들 신 맞나? 라는 의심이 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과연 미국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정은 뭐 한번 지켜보겠다. 또 누구든지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정말로 북한이 김정은 이 패밀리가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정말로 컨트롤하고 있는 이 군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동당의 어떤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이 자기네들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백두혈통이 아니니까 김정은 앞에 세워놓고 지금 하는데 지금 김일성의 축지법 사실은 축지법 아니야 라고 신격화를 부정하는 인지조작을 철폐하는 이런 지금 노동당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두혈통을 이제는 신격화를 부정하고 백두혈통 우리하고 똑같아 라는 작업의 어떤 일선에 바로 축지법 그거 아니야. 김일성 축지법 쓴 거 아니야. 그러고 김여정 어차피 실수할 거니까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김여정에게 책임을 씌워서 김여정 백두혈통 아니야 신. 두 번째 김정은이 혹시 6.5 사태 급변 사태가 정말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김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김여정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상처를 입혀버리면 그때 제대로 못하던데 무슨 이제 이런 식으로 미리 데미지를 줘버리려고 하는 이런 작업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김여정의 앞날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